사무총장님, 지금 유대회가 그 대회를 성공에 마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의 준비 끝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 입장에서는 감개무량하죠. 제가 2007년도에 광주시 경제부시장으로 와서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관한 준비를 했고, 유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한 8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지난 7월 달에 전 세계를 뜨겁게, 그리고 우리 광주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국내외 언론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 그리고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도 좋은 평가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이게 모든 것이 다 준비도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광주의 정신을 길게 남겼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제 7월 달에 이제 대회가 끝나고 성공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라고 하는 것이 큰 난관이 있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그걸 차단시키면서 대회를 끝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아주 국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런 평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느낌이랄까요? 글쎄, 평가는 어차피 평가의 주체가 우리 광주시나 우리가 될 수가 없고, 무슨 시민도 있고 국내외 언론, 그리고 저명한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적으로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을 배웠더니 본인이 평생을 국제 스포츠에 몸을 담았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큰 소리 없이 마무리된 대회는 처음 본 것 같다. 따라서 그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큰 노고를 치하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뿐만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도 정말 광주대회가 국제 스포츠 행사의 롤 모델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이 대회를 가지고 크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민들 마음속에가 크게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 지속 발전하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서 광주 발전에 큰 역동성이 되도록 하는 게 큰 바람이겠습니다.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신다면 어떤 것이 가장 성공의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하는 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있습니다. 다른 타 대회처럼 뭐 수조 원의 빚을 졌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정부가 정해준 한도보다도 약 2천억, 약 25%를 절감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 이 점이 시민들한테 느끼기에도 가장 재정을 효율적으로 했구나, 정말 돈을 아끼면서 했구나, 이런 부분에 가장 큰 감동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회 운영에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큰 하자 없이,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된 거, 또 시민 여러분께서 각 나라마다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해주신 거, 자원봉사 해주신 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성공 평가된 요인이 하나 볼 수 있죠. 뭐 자원봉사도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특히 대회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 또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어떤 그 아주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절약하고 했던 점,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상당히 성과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막식하고 폐막식을 할 때 그 질서정연한 모습, 시민들, 그러한 부분들 보고 우리나라 언론뿐만이 아니고 외신들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정말 혼잡 한 번 없이 질서정연하게 시설 지켜주신 거,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돋보였던 부분의 일종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 질서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서 경기장 주변에서 이 문화행사를 같이 해주신 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 광주에 왔던 외국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기회가 된 거죠. 광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회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참여, 또 어떻게 보면 의식,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광주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향은 여기지만 올해 떠나서 있었다가 2007년도에 광주 부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정말 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민주화의 선구자이셨고 또 그 정신을 우리 호남에서 처음으로 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민주화했던 성공시켰던 그 정신으로 아주 단합해서 뭉쳐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정신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길이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왔던 이 젊은 전 세계 대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들 아닙니까? 이 세대의 주역들과 우리 광주 호남의 미래 세대 주역들이 서로 화합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큰 성장 동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유대의 가장 큰 자산, 특히 시민들의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되고 더 이상 이어가고 이게 광주의 성장 동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계승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제 행사를 하면 끝나고 나면 뭐 돈이 얼마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걸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남겨진 시민 정신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풀려서 그걸 자신감 있는 행동을 나갈 거냐. 최근에 그 우리나라 경제학, 전 세계 경제학에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자신감 있는 마인드를 가졌을 때 경제도 선순환 구조로 돌아갑니다. 경제의 주체는 가게와 기업이지만 실제 가게 기업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 때 그 지역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셰필드라고 1991년도에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셰필드 도시가 1970년대 산업혁명 이전 도시부터 철강 도시로서 뭐 융성했었지만 70년대 이후부터는 아주 쇠락을 했었어요. 쇠락했는데 91년도에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해서 그 도시를 스포츠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각종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을 하나의 스포츠 산업 도시로 서비스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크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아주 큰 스포츠 서비스 산업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도 2015년 유대를 계기로 해서 스포츠 서비스 산업이 융성하는 도시. 우리 광주 경제 구조가 제조업 크게 두 개 회사에 거의 반 이상의 그 경제 구조를 맡기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경제 구조를 빨리 탈피하지 못하면 크게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정부도 외치고 있지만 고용은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는 것이지 제조업 속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려면 이런 스포츠 산업을 정시로 해가지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시켜서 지역 경제를 문화와 관광에 연계되는 그런 도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광주가 그 스포츠 산업 아니면 어쩌든 간에 어떤 서비스 산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갔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구체적인 설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림은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광주가 갖고 있는 문제도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고 스포츠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스포츠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 문화 이게 연계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금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오픈을 했죠. 그리고 광주 인근에 뭐 다도해라든가 뭐 우리 운주사단지 이런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스포츠로 인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 모이는 사람들이 광주와 광주 인근의 문화와 관광을 즐기는 이런 산업 구조로 가지고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 아까 전에 먼저 이제 언급하셨지만 만약에 광주가 유대를 이제 치렀기 때문에 그 유산이라든가 그런 동력들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지금 GRDP 구조가 GRDP가 29조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가 1,450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29조예요. 그런데 이 29조의 구조도 두세 개 회사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개 회사가 광주에 투자를 줄인다든지 규모를 줄이면 광주 경제는 급속도로
다운사이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하려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한두 개의 서비스 산업이 없어지더라도 전체 서비스 산업이 지탱해주는 이런 경제 구조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건 광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세계의 제조업 공장인 중국도 최근 제조업에서 제조업이 줄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경영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 경제가 그 제조업 중심이 아닙니다. 유럽은 크게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크거든요. 영국 교육도 교육, 이태리 관광, 스페인 관광, 전부 스포츠 관광 인기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즐기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 경제도 세계 경제 흐름에 맞게 구조를 빨리빨리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은 좋습니다. 그래서 좋고 그렇지만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을 광주에 가져오려면 인력 인프라가 광주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력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대기업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이테크 산업을 광주에 끌어오려면 10년, 20년 전에 교육부터 인적 인프라부터 확충을 하고 광주에 있는 대학의 인력 구조, 대학 구조, 전공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지 당장에 먹고 살 거리는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제 조직위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전초적인 작업이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것을 좀 깔아가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광주시라든가 또 서로 뭐 노력하거나 아니면 같이 뭐 하자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그 이제 대회 결과 운영 보고서 그리고 백서 그리고 국제연맹과의 마지막 마무리 뭐 비용 정산 이런 데 집중을 했고요. 이제 내년 신년 초부터는 이 광주 유대 이후에 광주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환경 영향 분석도 할 것입니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고 미디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고 사회 환경 시민의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해외 언론, 국내 중앙 언론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한 걸 가지고 다음에 이 스포츠 산업 구조를 어디 가져갈 것인지를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포츠 산업 말씀하신 대로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려면 선행적인 조건으로 광주 전남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환경의 한국의 스포츠 산업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하셨을 텐데 충분히 충분히 광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게 뭐 공부를 전에 좀 해서 알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광주처럼 스포츠가 선도해서 나간 도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가 세계적인 그 스포츠 저널인 스포츠칼에서 전 세계 24위의 스포츠 도시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물론 평창 같은 데 이제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좀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산과 인프라를 가지고 또 시설을 가지고 스포츠 산업을 육성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프로 스포츠 때문에 쇠락을 길을 걷고 있는 대학 스포츠를 다시 활성화시킨다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대학 스포츠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광주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국내에 지금 모든 경기라든가 대회들이 지금 열리고 있고 평창도 곧 대회가 열릴 텐데 광주 유대가 이제 성공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가장 경제적인 효율적인 대회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조언을 하거나 그쪽에 뭔가 이렇게 노하우를 뭐 얘기하신다면 어떤 것이 이미 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중앙정부의 방침도 또 우리 국내 언론도 평창은 광주를 좀 벤치마킹을 해라는 오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평창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광주 조직위원회 와서 뭐 자료 같은 것도 다 받아가고 서로 뭐 합숙으로 뭐 토론회도 해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해서 광주의 그 지식과 경험이 전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광주의 큰 자랑 아니겠습니까? 네. 평창 올림픽 하는데 우리 광주 유대의 경험과 지식을 올림픽 전수해서 평창 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게 우리 광주의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광주 유대의 성공적인 어떤 그 대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른 국내의 대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노하우도 전수받고 해서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 이제 광주 유대만큼 규모 있는 대회가 없거든요. 평창 올림픽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광주 유대의 경험을 받아갈 때 아마 거기밖에 없고, 다음에 또 혹시라도 큰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든 결과 보고서나 백서 이런 것들을 모든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서 광주에 남겨둘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다 보내고 각 대학, 국회 도서관 다 보낼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총장님이 광주 유대회가 그동안에 광주에서 이제 그동안에 국제대회를 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으로 뭔가는 꼭 남기고 싶다. 어떤 의미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뭐 바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한마디 해주시죠. 나는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적 자산입니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지만 지적 자산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 큰 행사를 우리 시민 여러분 손으로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내의 중앙 부처를 깜짝 놀라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은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아무 어려운 일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좋은 일이 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자신감을 여기에서만 광주 안에 바운드에서 하지 마시고 어디 가시든지 표출하시고 또 다음 세대 자식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심게 해줘서 우리의 자손들이 전 세계 어딜,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딜 가든지 자신감 있는 호남인으로 자신감 있는 광주인으로 남아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큰 자산이죠. 제가 보기에도 우리 그 총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어디 가서나 광주인으로서 광주 사람들의 자신감을 갖고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준 것이 유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